안녕하세요. 서지원입니다. 저는 뵐 때마다 항상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 어떻게 지내셨나요? 저도 이번 학기 굉장히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수업도 하고, 그 다음에 페이퍼 내는 거 수정해달라는 요청받아서 이제 수정하는 것도 많고 해서요. 이번 학기는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데,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, 안 좋은 점이 이제 별로 이제 사생활과, 그러니까 워크하고 라이프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한국에서 이렇게 워라벨인가? 이런 말로 쓰더라고요. 그게 잘 안 맞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기는 한데, 그래도 최대한 조금 하루의 루틴을 잘 만들어서 일에 매몰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. 특히 박사생 여러분들은 또 목표가 있으시니까 개인 생활 챙기고 즐기고 쉬고 이런 거 잘 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꼭 챙기셔야 되고, 요즘처럼 이렇게 밖에 나가기가 좀 힘든 시기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꼭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이제 유튜브로 보면서 운동도 많이 따라하고, 집에 이제 운동기구도 들여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식으로라도 맨손 운동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오늘 드릴 말씀은 어떤 거냐면 그 comprehensive exa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이 시험, 박사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두려운 시험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, 그와 함께 제가 겪었던 일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종류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저도 좀 몰랐는데,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인데, 그 중에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이제 이렇게 모디파이 해가지고 자기 학교 이제 교수님들이 그 학교에 이제 원하는 방향에 맞게, 그리고 교수님들의 어떤 그런 교육적 방침에 맞게끔 이제 그 학교마다 과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긴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보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지지 않을까,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퀄리파잉 exam이라고 그래가지고,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격시험?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. 그래서 이제 이런 퀄리파잉 exam을 보는데, 사실 제가 공부한 학교, 그러니까 요 지역, 텍사스, 북부 텍사스 요 지역에 크게 이제, 그런 국립대가 주립대죠. 주립대가 이제 3군데가 있죠. UTD하고 UTA하고 그 다음에 UNT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, 3군데가 공교롭게도 서로 다 다른 이그잼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퀄리파잉 이그잼은 제가 봤던 시험인데요. 이제 코어, 그러니까 박사생 수업을 꼭 들어야 되는 코어 수업이 있고, 그 중에서 퀄리파잉 이그잼에만 나오는 수업이 또 이제 정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코어 수업은 한 8개 정도 들어야 되는데, 그 중에 퀄리파잉 이그잼에 나오는 거는 한 4과목 정도 이렇게만 나오고, 그 학교 제가 졸업했던 UTD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 한 학기에 2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4과목을 다 듣고, 그게 이제 퀄리파잉 이그잼에 나오는 수업들이죠. 그 다음에 1년이 끝나는 시점, 여름방학 때 그때 시험을 봅니다. 그때 시험을 보고, 그 시험을 볼 때는 이틀간에 걸쳐서 봤는데, 저 같은 경우 이틀간에 걸쳐서 보는 동안에 그 시험이 이제 첫날도 4시간, 그 다음 점심 먹고 4시간, 둘째 날도 4시간, 점심 먹고 4시간, 이렇게 하는데, 그 시험을 볼 때, 첫째 날, 둘째 날, 그리고 첫째 날 2세션하고 둘째 날 앞에 아침 세션, 요 3개의 세션은 이제 그냥 과목에서 나오는 시험이죠. 과목에서 나오는 시험을 봤던 걸 같아요. 그렇게 봤는데, 그렇게
보고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은 이제 synthesizing 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내가 그 다른 수업, 모든 수업, 그 네 가지 수업에서 다 배운 것들을 다 합쳐서 synthesizing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만약에 그 중에 2과목 이상 떨어지면 바로 이제 학교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고, 그런 팔러시가 있고, 한 과목이 떨어지면 그건 한 달 후에 그 과목만 다시 봐서 그게 패스가 되면은 이제 패스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시험이에요.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, 그 다음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 걸 보면 comprehensive exam.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있는 UT 알링턴에서는 comprehensive exam입니다.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종합시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comprehensive exam은 코어 시험을 다 수업을 다 들어야 돼요.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8과목인가 되는데 그거를 다 일단 들어요. 다 듣고 나서 그 8과목을 다 아우르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제 분야별로 조금씩 나눠지고 그 다음에 다 신티사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종합 문제 이제 또 그것도 나오고 이것도 이틀에 걸쳐서 시험 보고 4개의 세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과목이라도 떨어지면 다시 시험을 보는데 그걸 다음 해에 봅니다. 다음 해에 보는데 다음 해에 볼 때 다시 시험을 다시 다 봐야 돼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퀄리파잉 exam보다 조금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어려운 게 8과목이나 되니까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게 있는 거죠. 그래서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되게 범위가 넓고 퀄리파잉 exam보다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8과목 수업을 다 들어야 되니까 사실은 뭐 최소 아무리 빨라봤자 2년은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. 2년 동안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시험을 빨리 치면은 좀 마음이 홀가분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2년 동안 계속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겠죠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풀타임 학생이 아니라 파트타임 학생 같은 경우는 2년이 아니라 3년, 4년 동안 이 수업을 다 들어야지 컴프리헨시브 exam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떨어져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할 수도 있겠죠. 퀄리파잉 exam에서 안 되면 1년 만에 딱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데 컴프리헨시브 exam은 2년, 3년, 뭐 4년 동안 학비를 들여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안 돼서 떠나야 되는 거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더 억울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시험이 또 뭐가 있냐면 필드 exam 있죠. 필드 exam은 요거 저희 과도 이제 플래닝 쪽은 필드 exam 시험을 좀 봅니다. 그래서 저 과마다 어떤 디스플린에 따라서 필드 exam을 하기도 하는데 오럴 exam이 같이 동반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저희 학교의 플래닝 쪽에서 필드 exam을 볼 때는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걸로 하기보다는 자기 연구 주제랑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그 다각적인 어떤 그런 시험을 보게 됩니다. 주로 이제 테이크홈 exam 많이 보고, 그러니까 거의 논문 쓰는 거랑 같다라고 보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거를 제출을 하고, 그 다음에 교수들 앞에서 오럴 exam을 보고, 교수가 이제 말로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말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exam이죠.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exam입니다. 그래서 조금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고 대신에 자기 논문 주제를 빨리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대신에 너무 자기 논문에 대한 것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공부를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금 단점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이런 exam들이 많아요.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런 걸 볼까요?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이 친구가 정말 박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.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, 그리고 그 종합적인 게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는지, 얼마나 그걸 잘 정리해서
이해를 하고 다 소화를 시켰는지 그 많은 지식들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인 거고요. 이게 어쨌든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논문을 쓸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. 그 전까지는 뭐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논문이 있어도 시작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못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되겠고,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수업 시간에 숙제 잘 내고 그 다음에 뭐 시험 잘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각각 다른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. 이 수업에서 배웠던 거, 저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,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잘 신디사이징 하는지,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그래서 이제 From General to Specific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반적인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그거를 시험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대답을 할 때는 또 그 질문에 맞게 그 전반적인 내용 속에 있는 것 중에서 스페시픽한 내용을 뽑아서 그걸 잘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어떤 라이팅까지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시험이죠. 이 시험은 그래서 학교 쪽에서도 중요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. 왜냐면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하잖아요. 사실은 그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 또한 배우는 과정이거든요.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어떤 지식의 한계, 그 다음에 본인이 부족한 것들,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.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나는 정말 쓰는 게 엉망이구나, 이런 것도 알게 돼요. 그래서 정말 그 논문을 쓰고 어떤 연구를 하는 거를 글로 표현하는 게 연구자의 할 일이잖아요. 그런 어떤 그거를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잘 표현하는 능력,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시험 문제에 막 나오는 것들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배웠던 것들을 다 공부를 다시 하고 다시 읽어보고 정리하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또 자기가 또 재미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게 됩니다.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냥 시험 잘 봐서 패스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을 치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염두를 하시면서 하시면 이게 그냥 단순히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배우는 시점이구나, 배우는 거구나,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을 떨어지기도 하고 학교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세상 망하는 거 아닙니다.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해서 박사 공부를 하게 됐는데 공부하다가 이 시험을 떨어져서 다시 한국 가시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.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패배자냐, 실패자냐,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. 그분들이 한국에 가서 더 잘 살고 계실 거예요.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길이 나한테 안 맞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지, 이게 내가 못났거나 나는 인생의 대단한 실패자라는 거를 각인시켜주는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좌절을 겪으시고 되게 힘들어 하시죠. 또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 이제 이 시험 떨어지셔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로 다시 옮기셔가지고 이제 박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. 근데 그런 분들 또한 그러면은 새로 옮긴 학교에서도 막 풀에 죽어가지고 힘들게 일하고 힘들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어지고,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. 그게 그 사람 인생에 아주 좋은 계기가 돼서 오히려 더 잘 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. 그래서 한번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큰 충격을 먹거나, 물론 이제
뭐 심기일전하는 기회는 삼아야 되지만 그걸로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거나 자책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해서 드리냐면, 사실 제가 퀄리파잉 그 시험에서 그 시험 한 세션 떨어졌었어요. 처음에 떨어졌었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? 그죠? 뭐 저만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, 그동안 뭐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살아왔고 잘한다 소리 들으면서 살아왔는데, 이제 이런 그것도 뭐 회사 생활 오랫동안 하다가 다시 학교로 와서 나이 먹어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막 창피하기도 하고 뭐 수치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뭐 온갖 복잡한 그런 감정이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런데 그걸 겪으면서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. 왜냐면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그 과목만 시험을 보게 되는데, 그게 사실은 그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거였거든요. 신디사이징 하는 문제였어요. 제가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? 그 아카데믹한 라이팅에 원래 익숙해 있지 않고 그걸 써본 적도 없고, 심지어는 한글로도 써본 적이 없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 그걸 처음으로 써보고 그러면서 시험까지 치려고 하니까 그 라이팅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. 너무 힘들었고, 그 신디사이징 하는 거에 대한 것들, 개념,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, 그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거든요.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달 후에 그걸 다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그것만 한마디로 트레이닝을 한 거죠. 제 입장에서는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하고 풀었어야 될 문제를 그 시기에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해결 방법을 찾고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은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고생할 거를 좀 덜 고생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?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논문은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, 어떻게 써야지 이게 되는구나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정말 많이 연습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페이퍼를 써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실제로. 그래서 그때 연습하고 했던 거를 실제로 논문에 몇 문장 갖다 쓰기도 하고, 그때의 훈련했던 그 기억으로 제가 논문 쓸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드는 생각은, 그때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, 그때 차라리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다행이다. 지금 내가 그걸 겪으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험을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자책하지 마시고,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내가 뭘 더 배워야 되는지 생각해보고, 그걸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시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만드시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 시험 자체가 쉬운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, 그래서 박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험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다 됩니다. 제가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. 다 되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겁을 먹는 것보다는 그 두려운 감정을 에다 쏟을 그 에너지를, 정말 그 열정과 그 에너지를 두려워하는 데 묶어놓지 마시고, 그 에너지를 어떤 생산적인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시는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,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박사 공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엔 또 재밌는 또 다른 얘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